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원 투표 이틀째입니다. 마감이 됐는데 투표율이 54.49%,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당원 57만 명 가운데 31만 명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모두 마친 셈입니다. 54.49%. 놀라운 역대급 기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당원 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AR에서 전화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보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화 투표까지 완료가 되면 당원 투표율은 65에서 70%가 될 것이다. 역대급 기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의 투표 참여. 각 후보마다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이 유리하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국면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장들 막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흔히 선거 막판에 이제 많이 나오는 주장들입니다. 모두 자신이 유리하다. 모두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다. 또 여지없이 선거 막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선거 막판에 각 후보 진영별로 나오는 주장은 거의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진영마다 쏟아지고 있는 주장,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굳이 분석하고 비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거의 이런 대목에서는 별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경우에 70%까지 치솟는 이럴 경우에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또 이번 경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망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만큼 정말 치열한 박빙의 30년 넘게 많은 선거들을 취재하고 경험을 해왔지만 참 손꼽을 만큼 접전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많은 정보들, 많은 전문가들과의 대화, 취재를 통해서 또 제가 판단하는 현재 이 시점에서의 제 판단을 가급적이면 다 모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내일 그 판단이 여러 가지 변수, 사건이 발생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때 고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보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존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양비론적인 접근, 또 선거 결과에 관해서는 이럴 경우에는 이 후보가 유리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 후보가 유리하다. 여기에서 언제나 끝을 냅니다. 사실은 공정하긴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죠. 그러니까 형식적 공정성입니다. 저도 30년 넘게 그런 기사를 써왔고 그런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송은재TV를 하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또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일부에게 제가 욕을 듣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내일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취재한 것과 제 판단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송은재TV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1%라도 한쪽이 잘했거나 1%라도 한쪽이 잘못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제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를 듣고 제가 제 또 육감도 포함이 됩니다. 추측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내리는 현재 이 시점에서의 결과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울었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편파성을 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언짢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공정성이 아닌 실질적 공정성, 저는 이렇게 실질적 공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편파성 논란에 언제나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인정하고요. 단 가짜뉴스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팩트를 갖고 그 팩트를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현재 이 시점
내일은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뀌면 바뀌는 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번 많은 여론조사가 있고 많은 전문가가 있고 정말 선거판에서 평생을 보낸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는 왜 이렇게 예측이 어렵냐?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원 투표만 해도 새로운 당원들이 무려 19만 명이나 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처음 들어온 당원들이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19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 이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이런 여론조사는 있지만 국민의힘 당원들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보수면 보수, 훨씬 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들이다. 이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19만 명의 신입 당원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당심은 아닐 것이다. 이게 또 경선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그 전화 투표는 ARS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내일과 모레 국민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ARS가 아닙니다.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 많은 여론조사에서 차이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어느 후보인지 선명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 모른다라고 답변할 경우에 한 번 더 되물어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묻게 되면 거부감이 덜한 쪽으로 선정을 하는, 결정을 하는 이런 경우도 보여왔다.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양보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홍준표 후보 측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론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만 막판까지 이 모든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한 것 아니냐, 박빙의 승부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당심과 민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민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에게, 정치부 기자들에게 물어도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모두 제각각입니다. 전망들이. 이번 당원 투표를 놓고도 2030과 6070의 구도다, 대결 구도다 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전체적인 규모,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두 생각들이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의 민심에 있어서의 하락세,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다가 최근 2, 3일 전부터는 이제 이게 스톱이 됐습니다. 정체되는 국민이 있고 다시 윤석열 후보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현재 반등되지 않았느냐, 윤석열 후보가 약간 반등하지 않았느냐. 물론 반등해도 홍준표 후보가 강세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되고요. 새로 들어온 당원들도 60%가 50대 이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새로 들어온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청년층은 홍준표 지지가 높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꼭 홍준표 지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1차와 2차 경선에서 보여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 당심의 지지, 그까지는 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윤석열 우위가 상당 부분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지금 정확하게, 엄밀하게 믿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게 되고 또 제가 많은 전문가들, 많은 정치부 기자들, 자료들 이런 걸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육감이 포함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 선거판을 취재를 하는 형태는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캠프의 선거 전략의 흐름, 그 전략대로 잘 받아들여졌느냐, 중간에서 혼선이 빚어지지는 않았느냐, 막판에 캠프의 분위기, 그 다음 각 캠프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설득력, 이게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모아서 평가하건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심과 민심 전체를 종합하면 그래도 좀 앞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물론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선거판에서 언제든지 대형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송원지 TV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오늘 저의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송원지 TV의 의미고, 또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